Oh, I don't know. Little Mermaid Cinematic Universe. It would be cool to do more, so I don't know. Now that you're part of I it, mean, I love Storm. I mean, I love so many. pitch them now. We want I mean, you as Storm. I love Yes. so many. I love so many. 너도 한번 볼래? PC 대혁명, 어인 열사를 선봉으로 한 셀프 문화 파괴,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비견되는 이 상황을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었죠.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뒤따릅니다. 도대체 왜 디즈니는 PC에 빠진 것인가? 도대체 왜 꿈과 희망을 주던 그들은 변질된 것인가? 그리고 PC는 정말 돈이 되는 것인가? 말이죠. 정치가나 정당도 아닌 한 기업이 올바름의 화신이 되어 세계인을 상대로 인종차별 반대와 평등을 외치는, 그러면서 이익은 다 포기하는 정말 비논리적인 상황.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니는 어쩌다 PC 기업이 된 것인지, 과연 그들의 검은 속내는 무엇인지, 이름하여 디즈니의 비열한 흑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Miserable, lonely, and depressed. Pathetic. 디즈니의 흑화를 알기 위해선 먼저 디즈니가 어떻게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는지부터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에는 3번의 큰 부흥기가 있었으며 이를 이끈 3명의 천재 경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당연히 창업자 월트 디즈니입니다. I only hope that we never lose sight of one thing. It was all started by a mouse. 1923년 형 로이와 함께 디즈니 카툰 스튜디오를 설립한 월트는 디즈니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비롯 도널드 덕, 구피, 백설공주, 피노키오,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 앨리스, 피터팬, 메리 포핀스 등등 수많은 인기 캐릭터들을 탄생시키며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올라섭니다. 또 여기에 디즈니랜드를 개장,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애니, 영화, 테마파크, TV, 음악, 서적, 굿즈를 한데 엮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최초로 구상. 이는 오늘날의 미디어 믹스 개념을 수십 년 앞서 기획한 것으로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형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하지만 이를 다 이루지는 못한 월트 디즈니, 또 그의 사후 디즈니사는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마이클 아이스너입니다. 1984년 CEO가 된 마이클 아이스너는 영화사 미라맥스와 ABC 방송사 및 ESPN을 인수, 여기에 디즈니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부서를 신설, 꾀깨기 아저씨를 필두로 한 디즈니 만화동산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 즉, 미디어 그룹으로서 월트 디즈니의 구상안을 완성시킨 것이죠. 거기다 1989년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등등 이른바 디즈니 르네상스라 불리는 제2의 전성기를 열었으며, 그 결과 1984년 취임 첫해 28억 달러이던 디즈니의 시가총액은 2004년 680억 달러를 기록, 20년 만에 무려 24배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This is my family. 많은 맑은 물도 고이면 언젠가는 썩기 마련, 융통성 없고 강압적인 아이스너의 방식에 애니메이터들이 반발했으며, 결국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제프리 카젠버그 회장을 비롯 수많은 인재들이 이탈해 드림웍스를 만들게 되죠. 그에 따라 2000년대 들어 디즈니는 다시 침체기를 맞았고, 아이스너는 퇴출당하듯 물러납니다. 여담으로 슈렉의 빌런인 파카드 영주의 모델이 바로 아이스너, 또 그의 이름조차 뻐거드라는 욕설을 변형한 것으로 드림웍스 제작진의 깊은 빡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You're a monster. 이처럼 폭군 아이스너의 퇴진 후 꽝 대신 닭이 아닌 독수리가 그 자리를 이어봤는데, 디즈니의 세 번째 전성기를 이끌어낸 인물, 바로 로버트 앨런 아이거, 일명 밥 아이거입니다. I'm here in the Magic Kingdom at Walt Disney World Resort in Orlando, Florida. 2005년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CEO가 된 밥 아이거는 이듬해 곧바로 픽사를 74억 달러에 인수, 더 나아가 2009년 40억 달러의 마블 코믹스를, 2012년에는 루카스필름을 40억 50만 달러에 사들이며 스타워즈와 인디아나 존스의 판권을 가져오죠. 또 2017년 20세기 폭스를 무려 713억 달러, 우리 돈 80조를 들여 인수 후 2019년 디즈니 플러스까지 신설, 스트리밍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2020년 12월 시가총액 3천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그야말로 미디어계의 최상위 포식자, 타노스가 된 셈.
헌데 디즈니가 고공행진을 하는 그 시점, 마치 타노스가 운둔하듯 CEO직에서 물러나는데 이후 코로나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디즈니 플러스의 큰 적자, 그에 따라 100주년을 맞은 디즈니의 주가는 $200에서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고, 이에 다시 구세주처럼 밥 아이건은 돌아왔죠. 그럼 여기서 디즈니 플러스는 왜 적자인 것일까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는 런칭 이후 단 1년 반 만에 1억 명을 돌파. 당시 추세로는 빠르게 넷플릭스를 넘어서리라 예상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커지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 많은 4년이 지난 현재 가입자 수는 1억 6천만으로 2억 2천만의 넷플릭스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했으며 성장세도 급격히 줄어들었죠. 거기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지금까지 적자는 자그마치 $80억, 우리 돈 10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현재도 매분기 1, 2조 사이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따라서 흑자 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던가 아니면 더 많은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이 바로 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아직 그 비율은 낮다 하나 줄어가는 백인 비율에 비해 히스패닉과 흑인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 또 세계 시장의 경우도 구매력이 올라가고 있는 유색인종 국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If you need us, We're here for you. Always. 여기에 유색인종을 타겟으로 한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PC 자체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 관점도 제기되는데,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o! It is my crown! I nailed it! 현재 헐리우드의 많은 기업들은 디즈니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적 기업임을 표방. 이를테면 여성 임원 중용에서 여성 감독의 비율을 높이자는 4% 챌린지 운동, 그리고 영화 내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의 비율을 높이며 심지어 동성애까지 다인종, 다문화를 표현하며 사회적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I know you. 많은. 하지만 사실 톡 까놓고 말해 이 모든 건 이미지 메이킹의 일환, 결국 밥그릇 지키기라는 목적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잖아. 내 정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것. 헌데 그렇다 해도 디즈니는 너무 과도한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 교육 금지법, 일명 돈세이 게이 관련 대립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플로리다주가 추진하고 있는 12학년까지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 즉 반 LGBT법에 디즈니가 크게 반발했고, 이에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센티스와 대립, 결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지난 6월 8일 급기야 디즈니랜드에서 더 게이데이즈 행사까지 강행.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디즈니의 꼬락선이라니. 아주 광질들을 한다. 그게 뭔데? 아주 지랄들을 한다. 헌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주지사인 론 디센티스가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으로, 지금의 다툼에서도 디즈니는 많은 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만약 그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 과연 그 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왜 구태여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지, 또 이번 사건 이전에도 조지아주가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면 영화를 조지아주에서 찍지 않겠다라고 경고한 적도, 그 이전 종교자유법 시행 때도 투자 및 촬영을 보이콧했었죠. 그러니까 이는 마치 특정 정당의 행보와 같은 모습, 디즈니당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모습인데, 그럼 디즈니는 왜 이 같은 극단적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요? 과연 그 속셈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오랫동안 이끈 아이작 펄머터 회장이 해임. 그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전 블랙팬서와 캡틴 마블 제작을 반대했고, 더불어 인종차별과 성차별 논란이 있기도 했죠. 즉 PC 정책을 반대했다는 것. 또 이런 이유로 밥 아이건은 마블 스튜디오만 떼내어 디즈니 직속으로 두었는데, 아시다시피 이후 마블 영화들은 급속도로 PC화되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케빈 파이기와 17년을 함께한 총괄 PD 빅토리아 알론소 역시 해임, 표면적으로는 계약 위반과 흥행 부진이 이유라 하지만 사실은 알론소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에서 동성애 장면을 삭제한 것이 그 빌미라는 폭로가 있었죠. 역시나 PC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경질. 그렇게 속아낸다고 속아냈구만. 이 뿌락지 새끼들이 나 맞는 갑네요. 야, 우리 말은 똑바로 하자. 응? 뿌락지 핑계로 석 회장 수족들 다 제낀 거 아니야. 응? 반대로 루카스 필름의 사장인 캐슬린 케네디, 이 희대의 빌런은 스타워즈 시퀄 3부작을 아작낸 데다 더 나아가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선 1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기록. 이에 수많은 스타워즈 팬들은 분노했고 또 입을 모아 해임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꾸준히 계약을 연장하는데 그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블의 최악 영화 중 하나이며 적자를 면치 못했던 PC 범벅 이터널스, 그 감독인 클로이 자오 역시나 또다시 2편을 맡기로 했고, 또한 개봉 20일이 지난 시점 4억 달러 흥행을 겨우 넘긴 인어공주 역시나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런 시점에 엑스맨의 스톰을 막고 싶다는 둥, 인어공주 속편을 희망한다는 둥, 이 희대의 빌런 역시나 진짜 폭력을 부르는 헛소리를 시전 중이죠. 즉 아무리 유능해도 PC주의에 반하면 내동댕이, 아무리 무능해도 PC주의를 잘 따르면 계약 연장. I need to pay care. 수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도 그게 올바름의 표현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이게 지금의 디즈니, 수장 밥 아이거가 만들어낸 현주소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밥 아이거는 기업의 이익보다 무조건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의 정치 행적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밥 아이거는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고 또 한때 2020 대선 후보로 꼽히기도 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캠프를 위해 뛰기도, 조 바이든 선거운동에 2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하는 등 뚜렷한 정치색을 보였죠. 나아가 한 인터뷰에서 난 정치에 관심 있지만 주지사나 상원의원 선거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대선이 아니면 나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그는 디즈니를 통해 정치적 업적을 쌓고 있는 것으로, 그 결과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디즈니가 특정 이데올로기만 추구하는 정당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스타워즈에서 마블, 인어공주 등등 그 대단했던 영화들이 줄줄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셀프 파괴, PC 대혁명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어쩌면 디즈니의 흑칼춤은 이제 겨우 시작일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그래서 뭐야 지금? 어? 나한테 뭘 말하는 건데? 뭐 칼춤이라도 한번 추라고? 이런 씨. 나 이중구야, 이중구. 차라리 이중구라고!